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산업 그 시설들이 보면 과거에 양적 성장 시대 때는 산업과 생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산업단지들이 대부분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돼 있던 그런 이제 특성들이 최근에는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에서 최근에는 이제 지식산업 또는 서비스업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이제 업종들이 주력 산업화 되면서 이런 산업들이 선호하는 곳이 이제 도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 공간들이 다시 이제 도심으로 회귀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보시면 과거에 벤처 캐피털이 투자된 현황들을 보면 물론 이제 미국 사례이긴 하지만 도심으로 펀딩이 좀 더 집중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러한 그 도시화 현상과 맞물려서 앞서서 이제 일자리, 특히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들이 이제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게 되면서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도시들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런 하나의 돌파구로서 이제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과거에 기업들이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경제 구조였는데 최근에는 대학 졸업자들이 스스로 사회적 졸업을 해서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하는 쪽으로 이제 독려하는 쪽으로 정책 흐름이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그 산업들이 그 일을 찾아서 결국 이제 인재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이제 이 구조를 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수도권 일극화 문제 그리고 많은 이제 졸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지역의 인재들을 어떻게 그 지역에 착근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지방 정부가 고민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 인재를 찾아서 앞으로는 이제 기업들이 움직일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사회학자라든지 저명한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재들은 외떨어져 있는 재미없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기보다는 도심에서 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저렇게 RDP 같은 우리 이제 연구개발특구 같은 이러한 지역들이 선호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기업들이 이렇게 원도심 지역에 과거에 이제 버려져 있는 공간들로 활용을 해서 기업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게 이제 보스턴의 이제 시프트 지역인데요. 이런 형태의 이제 그 도심 지향적인 산업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산업활동과 부동산 개발이 같이 결합된 형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러한 그 혁신 클러스터, 다시 말해서 도시형 혁신 공간들이 과거의 구도심 지역들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일부 지역들에서는 도심에서 유휴부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심에서 많이 낭비되고 있는 주요 간선동변이라든지 철도변들을 입체 개발을 해서 산업혁신 특구로 변환해가는 이러한 이제 도시 재개발 사업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과거에는 이제 도시가 단순하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생활의 거점 공간으로 소비 공간으로서 이제 인식이 됐습니다만 최근에는 도시 자체가 하나 혁신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시 경쟁력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인재들을 불러 모을 수 있고 기업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유인책이 된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대전시도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과연 국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이제 보면
사실 이제 우리는 경제 강국 10위권에 들지만 이런 여러 가지 국가 경쟁력들을 보면은 경제 규모에 맞지 않게 저평가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투명하지 못한 이제 부패 문제, 또 하나는 과도한 규제가 이제 주요 저해 요인으로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혁신보드 스코어보드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기업 생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취약한 국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협업과 협력 문화가 거의 부재하다는 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인덱스 지수도 국가 규모에 비해서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세계 상위 100대 과학기술 클러스터의 지수를 보면 우리 대전은 전 세계 22위권에 해당이 되고요. 인구 기준으로 따지면은 최상위권에 해당되는 6위권입니다. 혁신 잠재력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저기에서의 평가 항목들이 특허 신청 건수랑 과학 발간 건수, 그 논문이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그 인풋, 이런 특허라든지 논문 부분들이 과연 비즈니스 영역으로까지 제대로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느냐. 즉 다시 말해서 특허 기술과 원천 기술들이 비즈니스로 가기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산업 부족, 그 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 그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전 같은 경우는 많은 혁신 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있지만 연구하시는 분들, 과학자들이 비즈니스 모델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상용화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덕 연구개발 특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원천 기술과 특허 기술들이 기업의 생산 활동으로 연계시켜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별도의 조직 또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 대전시 지방정부의 역할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재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지역 내 총생산이 하위 3위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전시는 산업 구조가 서비스 업종들이 대부분이고 제조 기반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용 효과를 창출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들은 결국은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제조업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조업이 기반이 못 되다 보니까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시 인구에 비해서 물동량도 최하위에 머무는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제조업 부분들의 포지션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산업시설 용지들을 적시적소에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제조 기반의 업종보다는 지식 기반 또는 첨단 업종들이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위 토지 면적당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업종들이 주력 산업군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업종의 특성들은 최근에 중기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팁스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대전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부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굉장히 양질의 양분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스타트업들 가운데서 전국 3위에 해당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것을 인구 10만 명당으로 표준화해보면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전국 1위이고 이제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 이어서 2위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2015년도에 대전시 산업재 공급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었던 설문 내용입니다. 산업정책 개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산업단지 공급 확대 부분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러면 산단을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유형의 어느 정도의 규모로 공급하는 길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도시형의 미니 클러스터 개념의 소규모 산단보다는 일반 산업단지라든지 전용 산단, 일정한 규모가 있는 이제 산단 공급이 바람직하다라는 응답자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것은 2030 대전 도시기본계획상의 가용용지를 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개발 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개발 제한구역을 개발 억제지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개발 가능한 가용지들을 보면 한 26.96 평방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약 1평방제곱킬로미터가 약 30만 평이니까요. 26.96 곱하기 한 30만 평 하면은 실제로 대전시가 가용할 수 있는 개발 용지가 한 900만 가까이 900만 평 정도가 나온다는 건데 문제는 그 900만 평이 일정 규모의 일정 그 단지 규모의 개발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쪼가리해서 모아놓은 숫자로는 적지 않은 면적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규모 있게 개발할 수 있는 용지는 턱없이 부족하다. 참고로 이제 이 부분은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에 개발 가용 용지를 개발 제한 구역까지도 좀 포함을 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약 한 55.9 평방제곱킬로미터가 개발 가능한 용지로 분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저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인데 왼쪽에서 보시면 이제 녹색으로 보이시는 부분들이 개발 가용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왼쪽에 보시면은 녹색 지역들은 순개발 가능한 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비 지역을 제외한 순수하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인 거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 같은 경우는 개발 제한구역의 환경영향 등급 가운데서 개발이 가능한 3등급, 4등급, 5등급을 포함했을 때 개발 가능한 지역입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개발 가능한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 제한구역 내에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이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2015년 기준이고요. 개발 제한구역 환경영향평가 등급이 2020년경에 다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3등급 지역들이 지금은 2등급 또는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개발 가용 용지는 지금 점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 대전 같은 경우도 개발 제한구역의 해제 총량이 39 평방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 이미 비해제해서 쓰고 있는 게 한 12만 제곱 평방킬로미터 정도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총량을 개발을 가용한 이제 총량이 남아있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가용용지랑 비교를 해보면 해제 총량보다도 훨씬 못한 면적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비 지역을 건드리지 않고는 대전시가 원하는 산업시설 용지들을 어떻게 이제 민선 8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 500만 평의 부지를 확보하기는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의 해제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될 건데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역의 현안 사업이라든지 수건 사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새로운 개발 사업이 있었을 때 그걸 통해서 적용을 해서 지비지역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지금처럼 점점점 수도권에 점점 더 일극화되고 수도권으로 개발, 그 다음에 자본과 인력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방의 개발 제한구역들을 그대로 지금 정치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정책적인 실효성 부분에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하리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대전에서 이번에 공약 사업으로서 대덕 연구개발 대덕 연구개발 이제 2
이제 투 시즌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덕 연구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제2 연구개발을 조성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지금의 그 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파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연구개발특구가 대덕에만 한정이 되어 있었을 때는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연구개발특구가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주 쪽으로 지금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신동지구의 초청 연구 용지도 아직 지금 입주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2대덕 연구단지를 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거기에 수요가 어떤 수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연구개발 툴을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특히나 과거에 지금 대덕단지가 가지고 있었던 70년대 원천기술을 상용화하는 이러한 역할, 미션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덕 이밸리에 있어서의 역할은 지금 정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기술 패권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있어서의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서도 제2연구단지의 어떤 조성의 목적이라든지 방향성을 보자라고 한다면 거대 과학기술을 활용을 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의 방향성을 정립을 해주고 기업들이 그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일종의 원형지 개발 형태를 결합되어 있는 방식으로 해서 지비지역을 풀어서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이제 현실적인 바람이라는 거죠. 결국은 수요가 있어야 지비에 있어서의 개발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동안 정부 주도 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 중심의 수요 부분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캐파를 넓히기 위해서는 대전 같은 경우 방산산업이라든지 이런 민간 주도 형태의 민간 기업들이 제2대덕 연구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 주체로서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원형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원형지 개발의 전제 조건은 사업 시행 전에 카운터파트를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 대전시의 이제 행정 역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의 또 역량의 문제로 또 기결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추진인데요. 현재 지금 경제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서 지금 대전시와 이제 세종시가 6개의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묶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구 지정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어떤 업종들을 특성화시켜서 경제구역으로 이제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대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R&D 허브로서 대전시가 경제구역을 추진을 하고 그 부분을 또 실증할 수 있는 곳으로서 세종시의 역할 분담을 해서 같이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이제 유효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미래차 모빌리티 쪽이라든지 UAM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업의 전방 또는 후방 효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을 좀 주력 업종으로 해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앞으로는 이제 규모의 경제는 점점 심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 소멸의 위기에 있어서 결국 지방이 소멸하지 않도록 최첨단에서 첨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방 대도시들입니다. 그러면 지방 대도시들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전시만의 경쟁력만 키워가지고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주변 번역까지의 상생 발전을 통해서 생활권 인구를 늘리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을 할 경우에도 대전 행정구역 내의 산업단지만을 키우는 데 힘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인접하고 있는 시군 단위의 지자체의 산단 같은 경우도 대전시와의 주력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서 같이 개발하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전 같은 경우 우주항공이라든지 국방산업 같은 경우는
대전의 미래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주변 권역에 있는 지자체들도 같이 상생해서 키울 수 있는 업종이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당장은 대전 세종 경제 자유구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지정을 받고 실질적으로 개발 단계로 넘어가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들을 대전 충청권 경제자유구로 확대해 나가는 이런 이제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양적인 산업시설 용지를 어떻게 이제 확보할 거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이제 논의할 것은 그러면 대규모의 산단만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 지향적인 첨단 업종들을 미니 클러스터 형태로 해서 공급해주는 정책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판교 라인과 기흥 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저 왼쪽의 그림은 전국 벤처기업의 중심점을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평균가 정도가 이제 1,000원 정도 와 있는데요. 이 중심점을 좀 더 밑으로 내리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전이 그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도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입지적 위치, 그 다음에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역할 미션 수행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혁신도시라든지 도심융합 쪽들을 어떻게 이제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안하는 하나의 모델은 지금 이제 아까 이제 트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요 교통의 결절점 부분들을 도시형 산업융합 특구 또는 산단으로 미니 클러스터 형태로 조성을 해주는, 즉 다시 말해서 직주 근접형의 공간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점 지역들을 통해서 기업 스타트업들을 키워내고 그러한 기업들이 익스이스트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산업시설 용지들은 외곽 쪽에다가 위치시켜주는 기업의 확장성들을 같이 고려해주는 이러한 투트랙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좀 보는 거고요. 결국은 외곽의 대규모 산단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도심에 죽어있는 공간, 잘 쓰이지 않는 공간들을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그러한 기업 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꿔주는 전략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대덕 특구가 이제 정부 주도형의 혁신 엔진이었다라고 한다면 도시명 산업융합 특구 또는 산단의 미션은 기업 주도형의 혁신 엔진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이 결국 대전이 이러한 인재, 기업인들을 키워내는 육성, 사관학교로서 역할을 해주고 이런 기업들이 지방으로 스핀오프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대전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거냐에 대한 큰 이제 바로미터로 작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결국 공공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지만 민간 주도 방식의 산업단지 플랫폼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플랫폼은 결국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재 양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 다음에 스타트업 기업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육성해내고 이 기업들을 스케일업 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스케일업 플랫폼이 또 필요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는 하나의 혁신 플랫폼이라고 했습니다. 이 도시가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도시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 플랫폼도 같이 유기적으로 작동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규제 자유 특허라든지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들이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지원형의 민간주도 방식의 혁신 생태계 조성, 경험적 증거가 분명히 대전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전의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이것은 2000년 초에 산업 분화도 관계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IPO, 대전 쪽에서 IPO 기업이 단 한 개였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라는 기업이었고 이 가운데서 중요한 앵커 역할을 했던 것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대덕 바이오 커뮤니티, 바이오 융합센터, TP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세 개의 앵커들이 각자 역할들을 부여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실선은
인적 지원과 펀딩을 해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점선은 임대 공간을 제공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5년에) 이렇게 바뀌었고요. 2005년부터 또 스피노프 대에서 N차 기업이 분리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2010년이고 이게 2015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최근의 모습입니다. 현재 대전에는 약 132개의 바이오 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있고 이 가운데서 IPO 기업이 23개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N차로 해서 다시 또 기업을 분사를 시켰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정책입니다. 촉진제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금융투자, 그 다음에 모험적 기업가들이 있었다라는 거. 아까 생명연구원 쪽에서 나온 그러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회사를 차리신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대학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앵커 기업이라든지 기관의 역할과 그 다음에 이러한 공공 및 민간의 공간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펀딩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었고요. 또 대덕연구개발 특구 주변으로 해서 이런 과학자들이라든지 기업인들이 비공식적인 모임을 활발하게 가질 수 있고 정보 공유를 해줄 수 있었던 이러한 근린지구들이 잘 발달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산업 생태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재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을 해준다면 여전히 저는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거고요. 끝으로 이 부분마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명의 산업융합 특구가 조성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도시계획 체계가 이 부분들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대전시의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재개발 사업구역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러한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허용 용도로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개발 밀도 같은 경우도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오려면은 비사업용 용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밀도의 상향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도심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어불성설한 일이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토지의 복합개발 허용과 용도지역별 건축 허용 용도, 그 다음에 개발 밀도를 좀 완화해줘서 기업인들이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공영개발을 통해서 도심지를 대규모로 개발하는 시대는 이미 이제 지나갔습니다. 공적 재원을 태워가지고 대규모 기존의 도심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민간 개발을 잘 활용을 해서 민간 개발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사업성을 확보를 해주고 그 가운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기업, 공유재산들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도시계획 영역에서 그런 도시재개발 사업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취득되어 있는 기부 체납된 공유 자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지금 노하우가 없습니다. 각 개별 부서에서 전부 다 공유재산, 기부 체납받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업무도 바쁜데 재산 취득이 된 공유재산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별도의 운영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해당 부서 공무원들에게 하라고 한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기부 체납 받으라고 해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기업을 통해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또는 비용으로 해서 공공기업 받은 부분들을 기업인들 또는 창업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담 조직이 대전시 차원에서는 좀 필요하다는 좀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이 나와서 다시 기업으로 가서 재교육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밀접한 산학 연계형의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학제적인 기존의 교육자로서의 교수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경험 있는 사람 또는 성공한 기업가들이 교육자로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그런 인력들을 키워낼 수 있는 이러한 개방형의 산학연계 홍식 캠퍼스 모델을 만드는 것도 대전시는 유일하게 그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도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과 대학교가 안에 그 비전이 공유가 돼야 되겠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이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